거액의 돈을 쓰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공포와 마주하게 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리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이른바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가수 김호중 씨가 끝내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김호중 씨를 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이미 구속된 상태인데 구속 기소되는 게 뭐가 더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사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김호중 씨 측 입장에서는 거액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구속 기소가 됐다. 그만큼 수사기관에서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김호중 씨가 구속 기소가 됐어요.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사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가 된 김호중 씨에게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습니다.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 결정을 받는 것과 구속 기소 처분을 받는 겁니다.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불구속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실 김호중 씨의 팬덤이 굉장히 강성 있지 않습니까? 구속 직전에 강행을 했던 콘서트에도 구름대처럼 팬들이 몰릴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일부 팬덤들 사이에서는 김호중 씨의 구치소 식단이 공유가 되는가 하면 김호중 씨가 밥이라도 맛있게 먹자라는 취지로 영치금을 모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사실 김호중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와 같은 강성 팬들의 규화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나서도 사실상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것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결정하면서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대중들과는 철저하게 괴리가 된 채 강성 팬들만 곁에 남게 됐습니다. 김호중 씨 측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굉장히 억울해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사고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줄곧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요. 택시 운전을 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김호중 측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사고 처리에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연일 언론상에 김호중 씨의 뺑소니 사고가 계속해서 다뤄지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지만 정작 피해자인 본인에게는 그 어떠한 연락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인 김호중 씨가 서로 합의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서로의 연락처를 몰라서 합의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그들이 지난 13일 만나서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35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 과정을 두고 김호중 씨 측에서 상당히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호중 씨의 강성 팬덤 역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합의를 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는 것과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김호중 씨 측은 대체 왜 억울했을까? 바로 이 지점에 김호중 씨 측의 억울함이 드러나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대로 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밝힌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개인정보인데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연락처를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다.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 기사를 찾는다든지 하는 노력을 해야지 경찰 탓을 할 것이 아니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법조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선에서는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간에 연락처를 원할 경우 주지 않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간에 연락처를 원한다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그간 연락처를 알려줘 왔다. 이 부분은 보험 접수 등 사고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간에 연락처를 원하는데 연락처를 주지 않은 건에 대해서만큼은 이례적인 사안이 맞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호중 씨가 현장에서 무단으로 뺑소니로 이탈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보다도 빨리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 자체가 김호중 씨 측이 수사기관, 즉
경찰과 검찰층에 상당히 억울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김호중 씨 측에서는 경찰 조사 당시 CCTV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개가 되는 데다가 비공개 조사와 포토라인 공개 등을 두고 상당한 신경전을 벌였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일처리 과정에서 김호중 씨 측이 경찰 측에 상당히 억울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중 씨 구속은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죄질이 너무 안 좋잖아요. 김호중 씨의 죄질이 안 좋은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뿐만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오죽하면 영장실질심사 당시 판사가 김호중 씨에게 모두 같은 사람인데 사회초년생인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된다는 것이냐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 막내 매니저 격인 A씨에게 대신 자수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일처리 과정에서 적발된 김호중 씨의 거짓말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김호중은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소속사 대표는 구속까지 됐습니다. 더욱이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반성의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 CCTV를 통해서 모든 동선이 확인된 이후 관련 혐의를 인정한 데다가 본인의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속사 직원들마저 구속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발생을 했던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최악의 경우의 수를 계속해서 둘 수 있는지가 의문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냉정하게만 바라보면 김호중 씨의 구속 기소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동안 김호중 씨와 유사한 사례의 케이스에서 구속된 케이스가 거의 없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앞서 제가 공개를 했던 2022년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 1,000만 원으로 마무리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피의자와의 합의까지 모두 마무리짓지 않았습니까? 관련 사안들을 모두 자백을 한 데다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는 합의까지 마쳤다. 더욱이 김호중 씨 변호사의 경우에는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다는 톱티어 전관 변호사를 썼습니다. 이 조남관 변호사는 법조인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발빠르게 정보를 수집해서 관련 대응에 나섰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해왔던 김호중 씨가 공연 직전에 뜬금없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와 같은 혐의 인정이 경찰의 구속영장 발부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조남관 변호사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대응하기 어려웠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을 스스로 시인하면서 구속만큼은 면키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김호중 씨 소속사 내부에서도 소속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소속 연예인들조차 김호중 씨는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런 사안으로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조언까지 한 연예인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김호중 씨가 구속된 이후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관계자들조차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전례를 봤을 때 김호중 씨의 구속 가능성은 아주 높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다만 거액의 돈을 들여서 업계 톱티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가 하면 완벽하게 관련 법리를 준비해서 대응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구속 기소가 됐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의 케이스는 단순하게 음주뺑소니 문제가 아니라 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는 것을 경찰과 검찰의 결정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일이다. 특히 구속 기소 이후에 검찰의 워딩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검찰은 김호중을 정점으로 한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입법 공백이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다.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의 의도된 허위 진술, 음주교통사고 이후에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의 사례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음주뺑소니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김호중 씨를 필두로 한 소속사 측 직원들의 조직적인 은폐 의도와 함께 의도적인 사법 방해가 명백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김호중 씨가 구속이 됐는데 이제 보석 신청도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김호중 씨가 구속 기소가 되면서 재판을 구속된 상태에서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김호중 씨에게는 보석을 신청할 권리가 생기는데요. 다만 법조계에서는 김호중 씨가 보석 신청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보석이라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구속인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입장에서는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여러 가지 방어권 차원에서 불리한 점이 있다 보니까 보석을 신청해서 불구속인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는 현재 본인을 둘러싼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와 김호중 씨 변호인 간에 무죄와 유죄를 다툴 만한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김호중 씨가 대부분의 죄를 인정한 만큼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1회 만에 재판이 종료가 되고 그 다음 기일에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의 사례와 같이 재판이 굉장히 빨리 끝나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석 신청을 인용해 주더라도 크게 실리가 없다. 다만 이 부분은 김호중 씨의 선택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하면 신청할 수도 있겠죠.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최악의 결과만 마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만을 면할 것이라고 믿음을 갖고 있었던 김호중 측은 이제 재판 결과도 속단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초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형 가능성도 현재 단계로서는 무척이나 높아졌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거액의 돈을 쓰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만 마주하게 됐다. 그야말로 공포와 마주하게 된 셈입니다.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해서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로 끝났던 전례가 김호중 씨 사태로 완전히 뒤바뀔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